이렇게 바다의 신, 물의 신은 용왕신, 땅의 신, 산의 신은 산의 신, 산신, 이렇게 하늘의 신 이러면 이제 칠성이라고 그래요.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치성광 열애불이고 양쪽으로 7분의 부처님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뭐 운위통증 열애불, 무슨 열애불, 약사일 거기 약사일광 열애불도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해서 7분의 열애불이 계신데요. 우리가 하늘 세계를 잘 몰랐을 때는 28수라고 해서 하늘의 이제 별들의 그런 별자리를 28수로 표현을 했어요.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무슨 자리, 뭐 무슨 쌍둥이 자리, 정갈 자리, 뭐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별자리를 만들었고, 동양에서는 이제 28수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칠성기도는 하늘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늘기도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나 혼자라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운도 받고 땅의 기운도 받고 또 내 자신의 기운도 이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늘의 기운을 잘 받으면 더 높이 더 잘 나아가고 더 이상적인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고, 땅의 것을 잘 받으면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에너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 그 하늘을 뭐 별로 관심 없어하고, 그래도 옛날에는 하늘이 보여서 저 별은 북두칠성이네 뭐 이러면, 저 별은 카시오페이아야 뭐, 저 별은 또 북극성이 저거야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랬는데, 여러분들 최근 한 달 이내에 북두칠성을 본 적 있나? 봤어요? 휴가 가서 봤어요? 안 봤어. 아마 여기 중에 한 명도 안 봤을 거예요. 달은 보기나 봤나요? 달은 봤지 뭐. 달은 저녁에 내가 한번 어쩌다 한번 보름달이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 별자리는 우리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별은 늘 떠 있는데 우리가 안 보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눈앞의 것만 급곡하면서 살았으면 하늘 볼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하늘에 관심이 없어. 하늘에 관심이 없어. 우리가 관심 있는 거에만, 관심 있는 게 돈밖에 더 있나 뭐. 맨날 돈 생각하고, 또 관심 있는 게 뭐 인연 있는, 관계 있는 뭐 이렇게 가족들, 배우자나 아들, 딸들 이런 생각하고, 뭐 재물 아니면 가족 관계, 뭐 절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시나? 그래, 하늘보다는 더 생각하시니까 오셨겠지. 여러분들이 아마 하늘 생각하는 것보다는 절 생각을 조금 더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3배도 하실 줄 알고 108배도 하실 줄 알고, 또 지장보살 같은 것도 하실 줄 알고, 칠원성군 이런 것도 하실 줄 알잖아.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래도 부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상 나는 하늘 세계에 대한 경외심, 또 관심 굉장히 많이 이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내가 정말 무심했구나. 그래서 조금 전에 들은 생각이 별과 우주를 구독해야겠다 이러면서. 그래도 예전엔 별과 우주를 구독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별과 우주 절판된 건 아니겠지?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 별과 우주라고 해서 천체 물리학 중학생들이 보는 거, 대학생들이 보는 거 말고 중학생들이 보는 잡지가 옛날에는 뉴턴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도 계속 있겠죠?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별과 우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저는 스타워즈 같은 이런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게 뭐 이렇게 요즘에 잘 나오는 우주 영화 이런 것들, 스타트랙 이런 것도 보면
여러분들 그 스타트rek도 넷플릭스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그런 거 말고도 마블에서 나오는 그런 뭐 이렇게 영화들도 우주 영화가 많죠. 이렇게 타노스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우주에 관계된 거잖아 보면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하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우주적으로 생각을 하면 꼭 우주가 아니더라도 좀 거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구의 역사만 해도 우리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이죠.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에요. 그 중에 우리 생명이 나타난 것은 지구가 이제 조금 몇 억 년 동안 막 이렇게 혼돈을 겪다가 한 35억 년쯤 전에 무슨 이상한 생명체가 하나 나타나. 미생물인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에 어떤 세포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바다에 어떤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이런 것들은 그 후로 지금으로부터 한 5억 년 정도? 오래되지도 않았어. 45억 년 중에 한 40억 년은 지구에 생명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5억 년, 7억 년 됐나? 그때 이제 바다에 어떤 생명체들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생명체가 많아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지구는 5번의 또 대멸종을 겪어요. 한 번에 멸종을 싹 돼. 생명의 종류가 90% 내지 95%, 85% 이상 소멸되는 것을 대멸종이라는데요. 그 중에 페름기 대멸종이 굉장히 이렇게 심했어요. 그게 한 3억 년쯤 전에 일어난 대멸종인데 별로 관심 없어 하잖아. 봐봐 여러분들 태도를 보니까 지금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고 지금 그런데 이런 걸 관심 없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돈 버는 얘기 해줄까요? 돈 버는 얘기는 나중에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페름기의 대멸종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약 3억 년인가 2억 5천 년인가 4억 년쯤 전에 일어난 대멸종인데 이때는 지구의 화산 활동들이 엄청났어요. 화산 활동 지금도 저 맨틀층 저 밑에 지구 핵하고 맨틀층 사이에 화산들이 우글우글 이제 용암들이 우글우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는 용암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땅으로 분출을 하게 되는데 보통 60만 년에 한 번씩 분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3억 년쯤 전에는 그것이 약 1000만 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화산들이 1000만 년 동안 계속 터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이 막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이 페름기의 이런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1000만 년 동안 화산 활동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동식물들이 다 이제 멸종이 됐었습니다.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도 문제지만 이산화탄소도 문제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장에 이렇게 하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그런 것이 페름기 말의 대멸종과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막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늘을 못 보고 산다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뒤덮여 있는 다른 이물들로 뒤덮여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잘 안 보여. 일단은 우리 눈이 지금 이제 뭔가가 이제 재물의 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붙었어. 재물신이 다 붙었어. 여러분들한테 보니까. 나한테도 내 옆에 자꾸 와. 재물신들이야. 이 재물신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눈이 뒤집어요. 재물신이 옆에 있으면. 신들림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들? 신들림이 일단 눈이 뒤집혀. 신자가 너무 뭐 이러잖아요. 우리 재물신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자주 이렇게 보면 재물신이 떨어져 나갈 텐데
하늘을 안 보고 그러니까 재물신이 붙어가지고 더 세게 붙어서 우리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러면서 돈 있으면 모든 게 용서돼. 예, 옛날에는 이제 마음씨 착하면 결혼 상대나 친구가 되는 것이 참 적당해서 좋았어요. 마음씨만 착하면 되지. 그랬죠? 지금도 그래요? 착한 사람은 아직도 그래. 근데 지금은 기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남자가 못생겨도 용서가 됐어, 착하면. 근데 지금 돈 없으면 용서가 안 돼. 결혼을 못 시켜. 이거 참 난감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재물신이 붙어서, 그래서 재물신이. 다시 이제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재물신을 떨궈야 돼요. 떨궈야 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을 보면 재물신이 떨궈져, 조금씩. 재물신이. 그런데 부처님을 봐도 안 떨궈지는 사람들도 있네. 워낙 세게 붙어가지고 부처님도 어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제가 등장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얘기해 주잖아요. 재물신이 붙었네. 어휴, 다 붙었어. 이제 여러분, 그러니 부처님 앞에 서면 재물신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신을 떨구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러면서. 그래서 하늘불공도 하고 칠석불공도 하고 백중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은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최상의 지혜를 얻는 것이 제일 우선되고 제일 큰 목표지만, 일단 부정한 것이 떨어져야 되잖아. 나쁜 것부터 벗어나야 돼. 좋은 것을 더 낫게 하는 것이 훌륭하죠. 근데 일단은 나쁜 것부터 이제 일단은 진흙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똥통에서 벗어나야지. 그 다음에 밥도 먹고 하는 거지. 똥통에서 밥 주면 밥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악한 곳에서 벗어나야지.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발버리심이라고 깨끗하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곁에 온 이제 이렇게 재물신, 우리 곁에 온 이제 이렇게 욕심의 신, 성냄의 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체를 보고 잘 이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늘 기도를 하는 칠성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불교 성전에 보면 칠성청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해도 되고요. 조금 전에 한번 방법대로 하면 돼요. 화엄성중 대신에 칠원성군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뭐 이렇게 항마진언이라든지 뭐 이렇게 화엄 약창계 그리고 뭐 불설소재 길산다라니 이런 진원들을 같이 하면서 칠원성군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는 사실 이렇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더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게 이제 부처님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결국은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유는 관세음보살 마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관음행을 실천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처님 앞에 서는 것은 부처님 앞에 서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배워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서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거예요. 칠원성군 기도를 하는 것도 하늘세계의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세계에 관심을 좀 가지자고. 우리가 형상적인 것도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과 우주를 구독을 해야겠다라고 막 지금까지 너무 무심했다 이러면서 별과 우주를 해서 지금 천체 물리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되겠구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줘야지 라고 이제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칠성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칠원성군 하는 것과 함께 하늘 세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자. 하늘 세계에 더 많이 알자.
여러분들이 천체 물리학을 더 열심히 공부하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꼭 천체 물리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체 물리학은 형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거 말고 형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원리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주의 원리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우주라는 것만 쳐도 돼. 유튜브 타겟에 들어가서 우주 치면 이렇게 영상들이 쫙 나와요. 그거 한 편이라도 더 보는 것이 칠원성분 기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그거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의식의 확장이 일어나요. 의식의 확장이. 그냥 눈앞의 것만 급급하게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의식의 확장을 가질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또 그 2부의 주제로, 1부 주제는 끝났어요. 7원 성분 이제 주제였고, 2부 주제로 대한민국의 우리 외교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외교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우리는 남북 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외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 관계, 뭐 이렇게 미국 관계,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지. 북한과의 관계가 좀 변화의 조짐이 있어요. 지난달에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인도에 갔었는데, 인도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티베트 대통령을 만났어요. 티베트 대통령 전에 달라이 라마였는데, 이 10여 년 전에 달라이 라마가 종교하고 정권은 분리해야 된다. 가지고 그 망명정부인데도 불구하고 망명정부의 대통령을 다시 임명을 하고 본인은 그냥 달라이 라마로 남으셨어요. 그런데 그 미국 국무장관 하면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분이에요. 거의 국무총리급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엄청 국무장관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델리에 가가지고 뉴델리에서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장을 만났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만났어요. 공식적으로 만난 건 처음이에요. 뭐 비공개로 이렇게 대화를 했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난 건 처음이에요. 그 전에 오바마가 달라이 라마를 만나고 누가 만나겠지만 그거는 정치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달라이 라마가 워낙 훌륭하시니까 종교인으로 만난 거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이 라마, 그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장을 미국 국무장관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부장관은 우리나라 왔어. 우리나라 와가지고 백발마녀라는 셔먼, 무슨 뭔 셔먼이 있는가 하는 여성인데요. 그분이 와가지고 대통령도 만나고, 뭐 안보실장도 만나고, 뭐 통일부 장관도 만나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를 하고 그래요. 맨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자꾸 대화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쭉 날라와가지고 대화를 하자.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지난 7월 중후순부터는 언론에서 이상한 말들이 자꾸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북한에 대한 태도를, 그리고 모든 적대국에 대한 태도를, 예전 트럼프는 이란이나 뭐 북한이나 완전히 뭐 그냥 발랐잖아요. 다 무시하고 하던 협정들도 다 깨고 완전히 이렇게 적대국이 더 적대국화됐는데요. 그 적성국들에 대한 태도를, 적성국을 그렇게 하니 더 이렇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라면서 적성국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언론들에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퇴역한 이제 미국 군인,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미군 이제 수장을 했던 그런 군인도 있어요. 그런 군인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연설을 하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이건 뭐냐? 이제, 이렇게, 지금은 미국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자, 우리가 1940년대부터 1990년 초까지 미국이 제일 무슨 체제였죠? 그런 체제를? 1940년대부터 90년까지 우리를 무슨 시대라고 불렀습니까? 냉전 시대라고 불렀죠. 그때는 러시아하고 서로 경쟁했어요.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을 결성하고 그 이후에 제3세계를 많이 공산화를 시켜가지고 러시아가 G2 국가였어요. 엄청 서로 냉전이 서로 핵 전쟁을 벌일까 말까 할 정도로 몇 번이나 크게 대치를 하고 상당히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점점 그 기조가 깨지더니 1990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러시아는 그 이후로 경제가 엄청 추락했어요. 거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을 정도로 우리 경제 망했어. 우리 빚 안 갚을 거야 하면 그때 이제 우리 정부에서 러시아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장애물이었던 일본도 싹 제거를 해가지고 일본 잃어버린 30년 됐죠. 일본이 막 성장했잖아. 그 다음에 중국이 막 성장을 해오는데 중국이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 정부는 1대1로를 주장을 했어요. 관심을 가지고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외교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는 게 중요해. 우리 1대1로를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미국 얘기하면서 갑자기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미국이 왜 저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중국이 경제 성장만 한 게 아니라 1대1로를 했어요. 2013년부터 1대1로를 공식적으로 주장을 해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그전에 장점이라든지 이렇게 덩샤오핑이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조용히 살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시진핑이 오면서 중국 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국의 꿈은 이루어진다라면서 1대1로를 이야기를 했어요. 1대1로라는 게 뭐냐면 대는 혁대의 대자예요. 띠대자. 1대, 한 대, 두 대 그런 게 아니라 띠대자 1대. 하나의 띠 그리고 하나의 길. 여기서 하나라는 건 하나가 아니죠. 큰 길, 큰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실크로드를 다시 재건하자. 실크로드라는 게 이제 동서양을 잇는 거잖아요, 보면. 유럽하고 중동하고 중국을 잇는 게 실크로드잖아. 실크로드는 육상 실크로드가 있고 해상 실크로드가 있어요. Do you understand? 해상에 실크로드도 있고 육상에도 있습니다. 육상 실크로드는 타클라마카 사막에서 히말라야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중동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는 게 육상 실크로드고요. 해상 실크로드는 바다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인도차이나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싱가포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인도로 가가지고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이런 거죠. 이제 이게 해상 실크로드인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 길을 거쳐가는 나라들에게 지원을 해줘요. 어떤 지원을 해주냐면 도로들을 깔아요. 1대1로니까. 그리고 도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 있는 나라 중에 이제 대체로 힘든 나라가 많아요.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스탄의 나라들 있잖아요. 키르기즈스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도로를 중국에 와서 깔아준대. 근데 공짜로 안 깔아준대. 빌려준대. 그래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서는 빌려만 줘도 얼마나 훌륭해. 우리나라 사실은 돈 빌려가지고 미국한테 돈 받고 일본한테 돈 받고 그 유럽에 가서 차관 좀 얻어 쓰고 그래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거 미천 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현대차 만들고 무슨 중공업 만들고 다 이런 거거든요. 돈 빌려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빚지는 걸 다 싫어하지만 지금은 안 그러네. 다 빚져가지고. 그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땐 다 빚내가지고 얻어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도 뭐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시설을 계속 도로를 깔고 뭐 도시 재건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차관을 얻어서 한 것은 우리 힘으로 현대건설 이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한 거잖아. 자동차도 포항제철 뭐 제철하고 현대 자동차도 우리가 직접 했잖아. 그런데 이 나라들은 이 스탄의 나라들하고 아프리카의 나라들하고 캄보디아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중국인들이 다 와가지고 작업을 해. 본인의 나라들의 일꾼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 자기네 나라 실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빚을 얻어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런데 도로를 깔으면 중국인들이 설계를 해. 중국인들의 장비들이 들어와.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깔아. 노동자도 중국인이고 설계자도 자본도 중국이고. 그러면 중국인들은 발주해주고 본인의 돈으로 공사를 하고, 그러면 빚이 고스란히 남는데 그것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처한 상황이에요. 그 어떤 나라는요, GDP의 100%나 빚이 되는, 아프가니스탄은 GDP의 80%가 빚이에요. GDP의 100%가 중국에게 이렇게 빚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곧 있으면 모라토리움, 우리나라 빠이빠이 못 갚아 이런, 심지어 이렇게 아프리카의 몇 개의 나라들은 중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집트도 지금 이제 5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집트의 도시 이전, 수도 이전한다고 공사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100% 중국에서 차관 받아가지고 중국인들이 설계하고 중국인들이 작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직 이집트는 모라토리움 선언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몇 개의 나라들은 그러다가 모라토리움 해가지고 중국인이 또 이제 탕감돼지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국이 지금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계속 1대1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노골적으로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쥐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미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소련이 러시아가 전 세계를 그렇게 띠를 만들어서, 그것도 1대1로지. 그래 해가지고 미국하고 그렇게 경쟁을 하다가 미국이 얼마나 힘들었어. 지금도 중국이 그러고 있으니까 중국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여러 연대를 만들어서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유럽들의 나라들, 뭐 호주, 아일랜드, 또 캐나다 이런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들어있잖아요. 일본은 뭐 당연히 이제 일본은 그냥 똘만이고 미국의 똘만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일본만큼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북한을 그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다. 이제 북한은 어느 쪽이죠? 북한은 미국 쪽이에요? 아니면 중국 쪽이에요? 다 알잖아, 이렇게. 북한은 그냥 거의 99.9% 중국 아니었던가? 그런데 또 이렇게 지금까지 북한에서 외교하는 거 보면 중국 쪽이긴 하지만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한 고구려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북한이 가난해가지고 중국에 기대긴 하는데 고구려의 후손이잖아. 그 고구려의 기질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힘들어. 북한하고 이렇게 뭐 외교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짜증날 만큼 힘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다 노이로제 걸렸어. 북한하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노이로제라는 게 사람을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정치 노이로제. 여러분들 뭐 정치 누구 후보 나오면 관심 별로 없잖아. 관심 없으면 참 이제 이렇게 우리가 휘둘리기 싫어요. 관심이 없으면 소문 내면 소문대로 행동해요.
경상도나 전라도는 소문 정치야, 소문 정치.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누가 하더라 하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어. 누가 이렇게 하더라 하니까. 전라도에 가면 뭐 국민의힘 쪽에 이런 것이 이런 거고, 경상도에 가면 이쪽이 민주당 쪽 이런 거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목욕탕에서 듣던 이야기, 아니면 카페에서 듣던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진실인 걸로. 노이로제가 심하면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일 쉬운 것은 소문 정치거든요. 노이로제 통해서. 그럼 별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 외교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을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있죠.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켜면 북한에 대한 이야기 봐요? 안 봐. 뭐 하려고 봐. 이제 지긋지긋해. 북한 이야기. 지긋지긋해. 이렇게 경제 얘기도 작년하고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주식이 두두둑 올랐잖아요. 그때는 열심히 봐. 지금 안 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이제 지긋지긋해. 이제 뭐 이렇게 경제 유튜버, 주식 유튜버 한참 봤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제 다른 거 봐야지. 근데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경제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경제에 관해서도 관심이 한때 많았다가 지금 안 되니까 내가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안 되더라. 난 안 돼. 역시 안 돼 하면서 끊을 게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외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북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쭉 가지고 우리가 지켜봐야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진핑 정부는 다시 연임을 올해인가 내년인가 이제 연임할 건지 안 할지 결정이 돼요. 본래는 10년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5년에서 2번이 끝이거든요. 장점인도 그렇고 누구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시진핑은 공산당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리고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 보통 이렇게 중국 공산당은 1인자가 있고 당서기가 있고 다른 중앙당 서기가 있고 뭐 이렇게 서기가 3명인가 있는데 아무도 지명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있어요. 그리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곧 연임이 결정이 돼요. 연임이 되면 그 체제 지금 지난 7월 달에 중국의 정책들이 뭐 엄청났는데요. 뭐 이렇게 중국의 제재가 대국민을 향한 제재가 경제적 제재가 엄청났거든요.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런 이제 대기업, 공룡 기업, 우리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을 모두 다 이렇게 제재를 해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 다 났고요. 그리고 그 교육을 이제 사교육 철폐한다면서 우리 80년대 전두환이 했었잖아. 그거보다 더 센 교육 정책을 내면서 모든 사교육자는 비영리 체제로 간다라고 했어요. 사교육해서 돈 벌 생각 하지 말라. 그래서 전부 사교육해서 돈 벌려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철저하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진 이런 이미 중독에 된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더라 하더라도 지금 201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절대 게임을 중독되지 않도록 게임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19금 철저히 지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올 연초 봄쯤에 봄 여름 되면서는 자 중국의 판호 시장이 열린다 이러면서 게임주 가나 이러면서 이제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게임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게임 못하게 한다라고 이제 어린 청소년들 게임 못하게 한다라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진짜로 이제 이렇게 강한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될 거예요. 중국의 정책들이 가만 보면 우리 이만큼 성장했어. 이제 $10,000 이상 됐고 세계에서 G2 국가가 됐고 GDP가 이만큼 15조 달러 되는 GDP가 됐고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문제를 지금까지 경제 이렇게 하면서
개혁 개방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 봤더니 불평등이더라.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크더라. 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지금과 같은 정책, 그리고 또 저출산이 문제더라.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 해서 저출산 해결하기 위해서 사교육 철폐하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자, 이러는 가운데 이렇게 그 시진핑 정부가 계속 된다면 이 기조가 계속 될 거예요. 다른 정부가 들어오면 예전처럼 이제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를 계속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시진핑은 사회주의 체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적 그 자본 경제 뭐 이런 거였나요? 근데 사회주의 체제를 더 중요하게 여길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미국과의 갈등은 더 심해지겠죠. 미국은 더 이렇게 중국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그래서 저 위구르 지역 얘기하고 티베트 얘기하고 자꾸 위구르 막 이야기를 계속 들리잖아. 위구르에 있는 공장들 그쪽에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러고 티베트 누구 망명정부 수장 만나고 이쪽에 동북 쪽으로는 동북 삼성의 연변이라든지 동북 삼성의 그 동북 삼성의 조선족이 많이 살잖아요. 본래 우리 땅이잖아. 고구려 땅. 고구려 땅이었던 때가 더 많았어요. 역사를 쭉 살펴보면. 고구려의 또 맹주는 또 어디예요? 북한이라고. 북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8월 달에 대충 이제 방향이 설정이 어느 정도 됐겠죠. 7월 말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좀 8월 달, 9월 달 되면 이제 이렇게 북한하고 점점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 내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라 하더라도 이건 효과적인 정책이다. 북한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북한을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로 북한은 지금 급하잖아요. 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 지금 북한은 엄청 미국은요 이렇게 정말 거대한 게 일본을 살린 게 누구죠? 일본을 그렇게 만든 게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 누구죠? 미국이에요. 독일을 그렇게 만든 것도 역시 미국이에요. 독일 전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1950년쯤인가 이렇게 정책이 발표되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재건 정책을 쓰는데 그때 독일하고 일본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시작했어요. 그게 미국이 주도해서 그래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나 이제 일본도 미국이 만든 거예요. 돈 지원해 가면서. 그런데 어땠나요? 지원해 가면서 했는데 뭐 경제 침탈을 좀 하긴 했어도 그 나라를 발전하게 해놨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식미 아직 많이 했고 미국 문화에 많이 물들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북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좀 다르다. 중국 지금 초기라서 그런지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들이나 무슨 스탄의 나라,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을 하는 거 보면 너무 무지막지야. 무섭다 얘들아. 지금도 뭐 우리나라 한 번씩 영공 침범을 자주 하거든요. 일본하고는 센가쿠 열도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해안으로 항공기들이 자주 와요, 보면. 그걸 우리는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얘기 못하고 정부에서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걸 안 지키는 이런 것들이 있어. 중국인들은 인도하고도 지금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중국의 당 소기장이라면 좀 덕을 베풀어서 좀 주변의 나라들하고 손잡고 가자 이렇게 할 텐데 이 정부, 시진핑 정부는 지금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건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북한 입장에서도 굳이 미국의 손을 뿌리칠 필요가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렇구나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관련된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해 나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소설을 많이 썼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네. 가서 이제 공양합시다. 사홍서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